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뚜렷한 계획 없이 지내시진 않으신가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우리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80세를 넘어서면서 찾아오는 급격한 체력이 저하, 소소한 일상의 불편함, 그리고 때로는 깊어지는 고독감까지. 이러한 변화들은 마치 거친 파도처럼 우리의 일상을 덮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공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삶에 더욱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더하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정성스레 빚어진 도자기처럼 우리의 삶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윤기를 띠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욱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것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진정한 요인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시간을 후회 없이 그리고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듦을 상실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힘이 빠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에만 주목하지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지혜와 통찰을 선물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처럼 우리의 영혼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향기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우리 삶의 행복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퇴직을 앞둔 50대의 당신, 혹시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 사람은 큰 집을 샀는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나? 다른 이들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직장에 다녔는데 나는 왜? 이러한 비교의 시선은 마치 우리 영혼을 옥죄는 철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우리는 각자 다른 색채로, 다른 붓질로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림이 화려하다고 해서 당신의 그림이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조급함과 불안은 우리를 더욱 비교의 늪으로 끌어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씨를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닌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계절로 치자면 찬란한 가을과도 같은 시간이지요. 무리한 도전이나 새로운 시도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도전과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도전의 방향과 크기를 현명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력이든 자산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오랜 시간 정성스레 빚어진 도자기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독특한 무늬와 질감이 깃들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이겨낸 순간들, 당신이 일구어낸 작은 성취들,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성공보다도 값진 당신만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이 누군가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덜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재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재산 관리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자식들에게 얼마를 남겨야 할까?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될까? 나의 마지막 날까지 이 재산이 충분할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재산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야 생명력이 있듯이 재산도 적절히 흘러야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시는 것을 봅니다. 집이라도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식 모두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을 다 먹고 씨는 남기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모두 써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재산을 현명하게 활용하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나 연금보험 같은 금융상품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무작정 재산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혜로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여유 자금으로는 취미 생활이나 여행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이지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재산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자신의 행복한 노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이 길어진 만큼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검소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적절히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필요한 곳에 물을 주고 가지를 쳐주어야 건강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재산도 적절한 관리와 활용이 필요한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홀로 있는 시간이 가진 깊은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치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 깊어지는 밤처럼 밀려오는 외로움. 하지만 이 시간들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텅 빈 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영혼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마치 깊은 호수가 자신만의 고요함 속에서 하늘을 담아내듯 홀로 있는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스카시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통찰을 선물합니다. 그녀는 상실의 아픔을 껴안으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와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 헬스클럽 트레이너와의 가벼운 인사,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의 미소. 이러한 느슨한 관계들이 모여 그녀의 일상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깊이 있는 관계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노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때로는 가벼운 인연이 주는 편안함이 더 값질 수 있습니다. 마치 봄날의 산들바람처럼 부담 없이 스쳐가는 만남들이 우리 삶에 은은한 향기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고독의 시간이 선물하는 특별한 깨달음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이는 마치 오랜 시간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작은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가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보내는 고요한 시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사함. 이러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만날 사람과 할 일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큰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아침 산책, 창가에서 바라보는 등굣길의 아이들, 단골 가게 주인과 나누는 짧은 대화. 이러한 작은 접점들이 우리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삶의 이해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자신만의 고요 속에서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듯 우리도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한 자아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체중 감량에만 집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 건강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굵은 줄기로 자신을 지탱하듯 우리의 몸도 적절한 근육량이 필요합니다. 60세는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는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체중 감량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근력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70대, 80대에 이르러 전신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몸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마치 숲속의 생태계처럼 모든 부분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한 부분의 균형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90대가 되어서도 스스로 걸어 다니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꾸준한 다리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만 이때는 돈이 아닌 근력을 저축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잠시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지내는 것보다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의식하며 생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도 같아서 한 번의 큰 노력보다는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돌봄이 더욱 값진 결실을 맺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은 인생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는 모든 성과의 80%가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진정 중요한 것들은 전체의 20%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비싸고 화려한 옷, 고급 자동차, 넓은 집.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본질을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 산책할 수 있는 체력,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더 본질적인 것일까요?
삶의 진정한 의미는 종종 우리가 미처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처럼 소소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순간들 말입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의 통화, 일상의 작은 성취감. 이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본질적인 것들의 가치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함이 이제는 마치 햇살에 반짝이는 보석처럼 우리 눈앞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익어가는 포도주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맛을 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십니다. 이제 늦었어. 나이 들어서 뭘.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지요. 하지만 인생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평생 동안 우리는 뇌의 능력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광활한 우주처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며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움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고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의 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제2, 제3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틔우는 나무처럼 우리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전이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작은 취미에서 시작해서 봉사활동, 동네 모임 참여 등 자신의 속도와 방식대로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도 같아서 작은 시작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이의 숫자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평가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노년이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가져다주는 쇠퇴의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하여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고 재산을 현명하게 활용하며 고독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건강을 지키면서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통찰과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